제목에 윤리와 인간의 삶, 이건 우리 강좌 이름에서 나오는 거니까 뻔한 얘기고, 그 다음에 감정, 이성, 초월적 이성, 이렇게 세 개를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 윤리를 가지려면 이 세 개가 다 발동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윤리적인 느낌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윤리라는 걸 제일 간단히 얘기하면은 사람과 사람 관계인데, 사람과 사람 관계를 원활하게 하려면 감정이 그렇게 흘러가야 된다. 이게 감정 얘기고, 그것을 이성적으로 다시 재정비해야 된다는 게 이성 얘기고, 그거보다는 더 엄격한 의미에서 이 원리도 있다, 이런 뜻에서 선험적 이성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개가 다 있어야 되는데, 아마 우리 사회에서 제일 약한 것이 맨 뒤쪽 것이 아닌가. 감정이 좋아야 된다, 서로 다정하게 지내야 된다, 서로 착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다 있지만은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하는 얘기가 오늘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가지고 주로 설명하려고 하는 거, 감정을 가지고 인간관계를 설명하고 그걸 좀 규범화하려고 하는 것을 서양의 18세기, 19세기 초에 철학자들을 들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스코틀랜드 모랄리스트들의 핵심은 사람에게는 선의 의지가 있고 그것이 윤리 도덕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윤리를 옹호하지 않은 것이기보다는 그것에 대한 경험주의적 관찰들을 진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보다 경험주의적으로 관찰해 보면 사람 마음에 이런 게 있다, 이런 생각들이 나와 있습니다. 데이비드 휴무 생각에서도 우리 행동을 유발하는 것은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도덕적 판단은 이성의 판단일 수가 없다. 여기 인용입니다. 도덕적 판단의 목적은 우리 행동에 지침을 주자는 것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이성은 우리를 결코 행동으로 이끌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사단 7장론에서 그 논의에서도 사실 사단은 좀 더 이성적이고 7장은 좀 더 감정적인 건데, 이 사람도 그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 감정이 도덕에 나가게 하지만 이건 이성하고는 큰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칸트가 얘기한 거, 이것을 대조를 시켰습니다. 그것을 이제 그러니까 어떤 실용성, 또 내가 착한 일을 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내 마음이 편하다, 이런 거 가지고 윤리는 설명할 수 없다. 그건 더 깊은 차원에서 나온다. 이런 게 칸트의 생각입니다. 우리나라에 상당히 부족한 게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되풀이하건대 중요한 사실은 인간의 사회성에 연결되어 있는 도덕적 감수성이 단순히 감정에 머무를 때 그것이 튼튼한 보장이 될 수 없다는, 윤리에 대한 튼튼한 보장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여 감정은 변덕스러운 것이 특징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불만에 대해서 칸트의 실천 이성의 개념은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유발되는 감정으로부터 해방하여 도덕의 윤리를 튼튼한 법적인 차원에 올려놓으려고 하는 시도라고, 법칙적인 차원에 올려놓으려고 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서 하는 거, 성향이 내 성향이 그렇다든지 기호가 그렇다든지 그게 아니라 의무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의무의 행동만이 진짜 윤리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의무에 따라서 하는 행동. 의무의 특징은 모든 이성적 인간에게 해당할 수도 있는 것이라는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무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행동, 보편적인 규칙이 될 수 있어야죠. 그래서 그것은 범주적 명령이라는 유명한 카테고리 쉐
임페라티브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인용을 했습니다만은 그대의 행동이 따르고 있는 경률, 내가 규칙에 따라서 어떤 행동한다면 그 행동이 모순이 없이 보편적 규율이 될 수 있게,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 규범이 될 수 있게 행동하라. 이것이 그 보편적 윤리 규범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여 도덕의 규칙이 개인의 감정이나 기분이 아니라 자체적인 법칙성에 따라서 움직여야 한다고 하는 말이 됩니다. 도덕의 법칙은 자연 법칙이나 마찬가지로 그 자체의 규칙으로 움직이는 것이지 이 감정이나 우리의 기호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윤리적 행동이 진짜 단단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비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한번 엄격하게 그렇게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느껴집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엄격성이라는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논하는 것은 이런 도덕적인 의무감이라는 것이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을 내가 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은 자연 법칙하고 똑같은 엄격성을 가지고 있다. 칸트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언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법칙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감각적인 체험을 정리한 거,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지 사물 자체가 있는 대로 우리가 경험할 수는 없다. 그래서 자연 법칙이라는 것은 사실 자연에서 오는 것이라기보다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선험적인 원칙과 감각으로 느끼는 자연과 연결이 돼서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연 법칙의 뒤에는 이 칸트 생각에는 그런 이성적인 것이 있고 이성의 뒤에는 감각을 초월하는 게 있다. 위버지힌리히 그러니까 센스를 넘어가는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건 또 누메논이란 말로도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사실 어디서 오는 건지 알 수는 없죠. 그런 법칙적인 사고라는 게 선험적으로 우리가 세계를 살아가려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건데 그것이 어디서 오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것 자체를 보면은 그것이 어떤 선험적인 차원에서 우리 경험을 넘어가는 차원에서 오는 거라는 걸 알 수 있다. 근데 그 경험을 넘어가는 누메논의 차원에 있는 것이 자연 법칙을 만들어내는 어떤 선험적인 힘이기도 이성의 힘이기도 하고 또 도덕에도 작용하는 힘이기도 하다. 나스밤 교수의 여기 특히 내가 얘기를 하는 것은 윤리적인 행동을 하는데 도덕적인 행동을 하는데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나스밤 교수가 여러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로 인용하고 있는 책은 Upheavals of Thought, The Intelligence of Emotions. 그러니까 그냥 upheavals, 생각이 뒤집어지는 거. 그래서 생각의 굴기라고 요즘 굴기란 많이 쓰는데 같은 뜻을 쓰는 건 아니지만은 감정의 인지력, 감정으로서 아는 게 있다. 그래서 감정의 중요성을 이 철학자가 강조한다는 거. 우선 이 제목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나스바움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스바움도 그렇고 서양 전통에서도 일반적으로 서양 전통 일반에서 일반적으로 감정이라는 게 도덕적 행동에서 중요한데 이 감정은 순화돼야 된다. 이게 매우 중요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감정은 순화해야 된다. 이건 스피노가 생각한 거고 나스바움도 생각하고 플라톤도 생각하고 많은 사람이 생각한 거다. 근데 나스바움의 경우는 플라톤의 그 사랑의 계단, 플라톤의 정신의 승화, 상승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받아들이면서 상당히 비판적이에요. 왜냐하면은 플라톤의
그 공화국에 보면 나오듯이 이 세속적인 것을 다 벗어나면 정신세계로 완전히 가버린. 그럼 세상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플라톤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런 게 나스바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승화를 하면은 그 승화에 따라서 사람 마음을 동정심으로 넓히고 그걸 가지고 세상을 향상시켜야 된다. 이게 나스바움 생각이니까 향상의 차원이 없다 그래가지고 또 세속적인 차원이 없다 그래가지고 플라톤을 조금 좋지 않게 보고 스토아 철학, 자기 연구의 젊을 때 연구의 주된 과제가 됐던 스토아 철학을 좀 좋지 않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나스바움이 현실주의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이건 반드시 옳은 생각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비판을 좀 했습니다.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은 말하자면 스피노자가 생각한 것처럼 자기 감정을 순화하고 이성적인 판단에 따라서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말러나 이런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 감정에 따라서 움직여야 합니다. 또 제일 좋은 상태는 이 두 개가 같이 움직여야 되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움직여야 된다는 거, 우리 마음속에 여기서 내가 쓴 말로는 복층적으로 존재하는 것, 멀티레이어가 되어 있다는 것. 이렇게 생각 안 하고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 이것은 현실을 무시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옳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칸트의 실천 이성 비판에서 자유와 필연성의 일치, 거기서 필연성이라는 것은 밖에서 부과되는 게 아니라 실천 이성에서 나오는 것이고, 실천 이성은 저절로 나오는 것이기도 하면서 또 동시에 자기 완성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기 수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 수련의 대상이 뭐냐 하는 걸 이제 그 도덕의 형이상학에서 얘기하는 거, 메타피직 디어지텐에서 얘기하는 걸 조금 요약을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완성을 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자기 완성하고 우리가 실천 이성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자기 완성을 해야 되고 타인의 행복을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칸트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완성이라는 건 될 수 있으면 실천 이성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되고, 근데 그게 또 육체 훈련을 하고 이런 것도 있어요. 또 가난을 도와주고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완성도 하지만은 이 물리적인 여러 가지 환경을 좋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윤리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물리적인 환경이 더 향상됐을 때 사람이 실천 이성의 명령에 따라서 행동하기가 훨씬 쉬워진다. 그러니까 보조 수단으로서 우리 감정, 또 우리 물리적인 환경, 경제적인 환경 이런 걸 향상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항함을 무릅쓰고 조금 가벼운 얘기로서 길고 긴 얘기를 마감하겠습니다. 20세기 영국 시인 W.H. 오든의 시에 이 법을 사랑처럼 Law Like Love라는 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강연에서 주제로 삼은 윤리구조변과 법과 사랑, 이것이 이 시 속에 그대로 들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의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은 사랑처럼 나는 말한다. 법은 사랑처럼 있는 거다. 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처럼 어디인지 어째서인지 알지 못한다. 사랑처럼 강요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 사랑처럼 우리는 울고 사랑처럼 지켜내지 못한다. 이게 법이란, 이거 규범이란 얘기죠. 정확히 해석하기는 어려운 말이지만 법은 필요로 하면서도 적출해내기가 어렵다. 이것이 그런 뜻이고, 그건 사랑에 비슷하다고 말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동기와 의미를 알 수가 없으면서도 사랑은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건 성적인 것도 있고 더 넓은 의미에서의 사랑도 있죠. 이 행동적 규범, 법이라는 것도 뭐가 뭔지 알기 어려운데 그래도 그건 꼭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 요구는 사람이 사랑을 필요로 하는 것과 같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한다. 사랑처럼 있는 것이 법이라는 말은 법은 사랑과 같은 모습으로 있어야 한다는 말일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법은 사랑처럼 하는 것은 사랑처럼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법과 감정이 합쳐 있는 게 제일 좋은 상태다. 이 말인지도 모른다. 이런 말입니다.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가리는 윤리도 그러한 사랑처럼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 윤리, 법은 긴장과 일치의 관계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사람의 심성의 깊이에서 근거하는 반드시 없을 수가 없는 규범이라고 하겠습니다.